친구와 또 한잔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니 일본에는 와 그렇게 혼탕이 많은 줄 아나? 모르겠는데. 야이씨, 그런 것도 모르나. 에도 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명을 내렸어. 지방의 다이묘들은 1년은 영지에서 살고 1년은 무조건 에도에 와서 살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 아이가. 그래서 일본에는 혼용 문화가 발달된 것이야. 그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혼용 문화가 발달된 진짜 이유를. 그랬습니다. 전국시대 3년걸 중 한 사람이라 불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에도시대를 열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승리 후 반대파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 우키다 히데이에, 고니시 유키나가 등 시대를 주름잡았던 힘 좀 쓰던 무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이에야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어디에선가는 반대 세력이 분명 존재할 것이고 그들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힘을 키워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두견세가 울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이에야스 자신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그 많은 다이묘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야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이묘들을 딴 생각 못하게 묶어둘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다이묘들의 가족들을 에도에서 살게 한다. 둘째, 다이묘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주어진 영지와 에도를 번갈아 오가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다이묘들의 가족들을 볼모로 삼고 그것도 불안하여 1년씩 와서 자신의 눈앞에서 충성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반란 방지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다이묘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가정집이 이사를 하는 일도 엄청 힘들고 부담되는 일인데 지방 영주가 1년마다 한 번씩 그 먼 길을 이사가야 한다는 것은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시간적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까라면 까야겠지요. 지방의 다이묘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가다 보면 밥도 사 먹어야 하고 숙박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 수요가 생기니 일본은 전국 곳곳에 맛집이 많아지고 좋은 여관도 많이 생깁니다. 그 맛집과 여관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대에도 일본에는 수백 년 전통의 맛집과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 거리를 떠나고 몸이 피곤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피로회복을 위한 뭔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피로회복 수단은 목욕입니다. 일본의 목욕 문화는 고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온천 문화는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일본은 지열 활동이 활발한 특성으로 수많은 온천이 존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온천을 자연이 준 선물이라 생각했고 남녀가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혼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목욕 문화는 계속 발달되었고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도 목욕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다이묘들도 당연히 좋은 목욕시설을 원했고 돈이 많은 그들의 수요로 인하여 목욕 사업은 대형화, 고급화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를 보면 대형 목욕탕과 숙박시설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전국에 수많은 요괴들이 찾아와 목욕을 즐기지요. 공연도 하고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에도시대 전국에서 모여드는 다이묘들의 역사가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도시대에도 일본의 사회적 규범은 목욕을 할 때 남녀가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대 온천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녀가 자연스럽게 함께 이용했습니다. 영화의 표현을 살짝 쓰자면 네 여자, 난 남자, 손잡고 뚜벅뚜벅 걸어가. 그러면 탕이 나와. 남자가 냈다 탕으로 뛰어들어가. 짜증난 여자가 이렇게 말해. 거기서 남자가 대답해. 이미 섰다 이씨. 하지만 일본을 개항시켰던 페리 제독은 이러한 혼용 문화가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일본 원정기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알렸고 책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은 역시 야만인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역사적으로 함께 온천을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그들이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일본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목욕 문화에도 반영되어 목욕은 단순히 청결을 위함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중요한 공간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일본 사람들은 혼탕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목욕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에도 시대에도 혼욕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돈 많은 다이묘들의 수요가 넘치니 목욕 산업은 더욱 번창합니다. 물론 남자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목욕 후 숙박시설에서 잠만 잘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시설 내에서도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주위로도 관련 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일본 특유의 유흥업소가 많아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역주위로 각종 여관과 유흥사업이 발전되기도 했었지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1년마다 이동 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다이묘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하다 보니 자연히 도로가 발달되었습니다. 도로가 발달되니 돈이 잘 돌고 돈이 잘 도니까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명색이 지방 영주인데 빈손으로 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각 지역에 들러 여러가지 선물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면세점, 백화점 같은 곳도 많이 생겨 상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에야스가 여기까지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이묘들을 감시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엉뚱하게도 일본 상업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여 그동안에는 천대받았던 일본 상인 계급이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들이 사무라이를 대신하여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훗날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력이 여전히 자존심 강한 사무라이였다면 흥선대원군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한 세국 정책을 펼쳤을 것이고 할복을 할지언정 개항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이 빠른 상인층들은 계산기 두들겨 보니 딱 답이 나왔습니다. 개항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이에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의 산업화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강대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으니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존재는 일본에게 매우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혼용 문화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을까요?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물이 도입되면서 역시 대다수 문화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목욕할 때 성별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작용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많은 혼탕이 성별 분리 목욕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혼탕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혼탕을 체험할 수 있는 온천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의 독특한 문화로 소개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천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외에도 혼용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온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일본처럼 지열 활동이 활발하여 자연 온천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핀란드. 핀란드는 사우나 문화가 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우나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혼욕 사우나도 존재합니다. 뜨거운 사우나 후에 차가운 호수나 눈 속에서 몸을 식히면 끝내주는 힐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독일입니다. 독일도 많은 스파와 온천 리조트가 있습니다. 특히 바덴바덴과 같은 온천 도시에서는 혼욕이 일반적인 관습이라 합니다. 탈의실부터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다 하니 이를 보면 놀라시면 오히려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 헝가리, 스위스, 체코 등에서도 전통적으로 혼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엔저로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호기심으로 혼탕을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일본의 혼탕에 가게 되면 특별히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고 하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 목욕 타워를 줄 것입니다. 그곳으로 몸을 감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냥 대놓고 다니다가는 국가망신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옵소서. 탕에 들어갈 때는 시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특히 남자라면 예쁜 여성을 보면 눈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탕 속에 들어갔을 때는 얼굴만 내놓고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물장구를 치거나 시끄럽게 군다면 역시 진상 목록에 들어갈 것입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합니다.
온천수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타월은 탕에 들어가기 전 몸을 가리는 것이고 탕끼리 이동할 때 쓰는 것이지 온천물에 타월을 두른 채로 들어가는 것은 비매너라 합니다. 특히 전통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온천일수록 타월을 탕에 담그는 행위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탕이 부담스러운 여성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는 여성 전용 노천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담스러운 남자는? 아직까지 그런 남자는 없나 보옵니다. 일부 온천에서는 목욕복을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야 아니 그럴 거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왔겠나 라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유명한 온천들은 나름의 전통과 약간씩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러한 규정들을 미리 숙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일본의 온천 문화를 존중하고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온천을 방문하신다면 이러한 예절을 염두에 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